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소비자 보호원에 있어요. 그런데 비 아이스크림 회사에 파인트 용량이 320g인데 자꾸 적다고 사람들이 문의가 와요. 고발이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말이 맞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기관에 들어가면 조사를 해야 되죠. 이럴 때 필요한 게 통계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를 내가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 몰래 가죠. 몰래. 알리고 안 가고 몰래 가서 그 매장에 아이스크림을 뭐 50개, 100개를 갖고 와요. 근데 보통 표본은 50개 이상이면 되는데 넉넉 잡아서 한 100개 정도 합니다, 우리가. 여유에 따라서 그거는 뭐 조정을 해야 돼요. 100개 정도 뽑아 갖고 왔더니 표본을 뽑은 거예요. 우린 전체 다 조사 못하죠? 전체는 뭐예요? 그 매장에서 파는 모든 아이스크림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조사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통계에서 모집단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표본을 조사하는 거예요. 자, 봤더니 표본을 100개 뽑았더니 평균이 295g 정도 나왔네요. 적네. 320g인데 왜 이것밖에 안 팔어? 가서 뭐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적은 걸 우리가 아는데 왜 가서 뭐라고 못하죠? 그거는 우리가 전체 조사한 게 아니고 뭘 갖고 조사했기 때문에요? 샘플. 아까 전에 봤죠? 샘플로 조사했더니 샘플을 내가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샘플 값이 우리 아까 전에 여론조사할 때 샘플 값이 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다 변했죠. 그래서 샘플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진짜 값이 아니고요. 항상 그 근처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을 가지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갖고 얘기하냐면 95%의 확률 범위를 가지고 커트라인을 정해줘야 돼요. 요 범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요거는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커트라인을 정할 때 확률은 몇 %라고 정해놨죠, 이미? 커트라인을 정할 때 확률 95%를 정해놨어요. 이제 그걸 계산해야죠. 어떻게 계산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수식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곱하기 몇을 해주면 돼요? 표준 편차에 몇 발자국? 2발자국 근처인데 정확하게는 1.96발자국. 그죠? 그냥 대충 2발자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에 여기 나와 있네요. 얘 곱하기 1.96을 해주면 됩니다. 2발자국 이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320g이에요. 그러면 320g을 알기 위해서 표본을 조사했더니 여기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요 값이 나왔어요. 원래는 요 값인데 실제로 요만큼 범위가 있는데 요 범위가 진짜 오차 범위냐 아니면 진짜 적은 거냐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 줄 수 있는 커트라인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 커트라인의 기준은 뭐예요? 95% 확률을이라는 걸 이용해서 커트라인을 정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커트라인을 정해줍니다. 어떻게 정해주느냐? 이만큼 커트라인이 정해졌어요. 이건 어떻게 알아요? 확률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값도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통계 패키지가 SPSS가 알아서 다 구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학 시간에 계산하는 걸 여태까지 확률 계산하는 걸 배웠는데 그거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확률은요, 무조건 값이 정해져 있죠. 몇 %요? 95% 정해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확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줬어요. 95%의 확률을 가지고 뭘 구하는 거예요? 양쪽에 커트라인 범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뭐가 다 구해줘요? SPSS가 다 알아서 구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돼요? 개념만. 아, 통계라는 게 이런 개념이고 값이 이렇게 나오면 얘가 커트라인이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값을 줬는데 얘가 커트라인 값인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해석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뭘 하는 거냐면 이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값이 주어진 값을 가지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해줘야죠. 그래서 적게 판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320g이 맞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SPSS가 이 값을 다 구해준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이제 결정을 내려줘야 되죠. 여러분들이 판사예요. 통계학자는 판사예요. 누구 말이 맞다는지를 이제 검증해줘야 돼요. 그 커트라인을 계산해봤더니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왔죠. 요게 커트라인 값입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에 요쪽에 들어오면 320g이 맞다. 반대로 요쪽에 들어가면 320g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값은 어디예요? 320g 쪽으로 들어갔어요? 320g이 아니다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값이 320g이에요? 320g이 아니다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죠. 따라서 320g을 팔지 않고 양을 적게 판다.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이제 결론을 내려줘야죠. 320g보다 적게 파니까 니네들을 시정 조치해.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해주는 방법들이에요.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경영학에 가면 무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깔려 있는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뭐예요? 통계학을 이용해서 전부 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줘야 돼요. 누가 맞다 틀리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누가 맞다 틀리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닥치면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의 값으로 가지고 우리가 진짜 값을 예측해서 A가 맞을 거야, A가 맞다, B가 맞다를 확실하게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